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작은 다툼, 아이의 투정, 혹은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지옥을 오가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며칠, 심지어 몇 달을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를 온통 집어삼키는 듯한 느낌.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트리거 또는 마음의 지뢰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들에게 이 감정의 스위치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상사나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유독 심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그저 직장 상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마치 어린 시절 우리를 통제하고 힘들게 했던 부모님을 마주한 것처럼 얼어붙고 맙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의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감정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 폭풍 같은 감정의 에너지를 잠재우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아픈 마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의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길을 찾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거운 물건 양손으로 옮기기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물건, 예를 들어 두꺼운 책이나 작은 아령 같은 것을 찾아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옮겨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치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어 달래주는 것처럼 이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우리 뇌의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행동을 몇 분간 혹은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하면서 2가지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첫째, 지금 이 상황은 어린 시절의 그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앞의 부장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단지 그의 일을 하고 있을 뿐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할 힘은 없어. 라고 되새기는 것이죠. 둘째, 나는 그때의 무력한 아이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며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킬 힘이 있는 성인이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무거운 물건 옮기기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의 뇌를 잠시 멈추고 이성적인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스스로를 조절할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거셀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도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감정지도 그리기입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 종이나 컴퓨터를 펴고 글을 써내려가 보세요. 마치 내 마음을 탐험하는 탐정이 된 것처럼요. 먼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이 감정이 내 삶에서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는지 적어보세요. 혹시 이 감정은 특정한 관계,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더 큰 패턴의 일부는 아닌가요? 그리고 이 감정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상처받은 핵심 믿음을 활성화시키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젯밤 모임에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안하다. 이 느낌은 마치 어린 시절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비난하고 통제하려 했던 엄마와 함께 있을 때와 같다. 엄마는 내가 무심코 한 말을 무기처럼 사용했고 나는 순식간에 끔찍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나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라는 깊은 믿음이 새겨졌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실 어젯밤 내 말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이든 할 자유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그런 삶은 지긋지긋하다. 감정지도 그리기는 그들이 나에게 화가 났을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와 같은 맴도는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줍니다. 감정에 압도당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게 함으로써 감정의 뇌가 아닌 생각하는 뇌를 사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분노 표출하기입니다.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억압된 분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과 억울함, 분노가 몸 안에 에너지 덩어리처럼 뭉쳐있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 방법은 그 억압된 에너지를 안전한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누군가를 찾아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나만의 공간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학대적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10가지 정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베개나 소파 쿠션 혹은 찢어도 되는 낡은 옷이나 박스처럼 안전하게 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어린 시절의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외치며 베개를 두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자신 때문에 괴롭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못해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항상 완벽해야만 했잖아.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들이 늘 나에게 화가 났다고 느끼는 건 다 당신 탓이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현재의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된 과거의 대상에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내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약하거나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생존 방식이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당신과 주변 환경의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하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조용한 목소리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목소리를 내뱉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으며 지금도 제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내면 아이와 대화하기입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서 나의 지혜로운 어른 자아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주로 쓰는 손으로 어른 자아의 목소리를, 쓰지 않는 손으로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주로 쓰는 손으로 펜을 잡고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 더 나이 들고 지혜로운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내면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린 시절 그와 비슷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런 다음 펜을 쓰지 않는 손으로 옮겨잡고 당신의 내면 아이가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보세요. 쓰지 않는 손으로 쓰는 글씨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그 서툰 글씨를 통해 두려움과 분노에 차있던 아이의 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장 상사를 과거의 무서운 부모님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지혜로운 어른 자아의 역할은 바로 그 둘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며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저 부장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어릴 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어. 저 사람은 너를 소유할 수 없어. 이제 저 사람과의 힘든 대화는 이 어른인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잠시 뒤에서 쉬고 있어도 괜찮아. 이 대화는 단순히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흩어졌던 내면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 양손으로 옮기기. 신체 움직임을 통해 뇌의 균형을 잡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감정지도 그리기. 글쓰기를 통해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안전하게 분노 표출하기. 억압된 감정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해소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내면 아이와 대화하기.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당장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당신은 결코 약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치유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들으신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혜를 나눌 때 치유의 빛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이 평온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